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 영통고등관 전나윤 강사입니다. 태장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태장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출제 난이도 분포를 보시면 세 문제는 쉬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으로는 14문제, 그리고 어려움으로 3문제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이 문제에서도 어려움의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이들이 유형서에서 다항식의 연산, 제일 첫 번째 유형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자 A와 B 주어져 있고 간단히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로 어려움 없이 바로 풀이할 수 있고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로 난이도가 아주 쉬움이고요. 3번 문제는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동아출판 교사용 자료나 아니면 교육청 문제에서도 쉬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과정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누어 주는 숫자를 주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조립제법을 연산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조립제법을 익숙하게 잘 하더라도 이렇게 문자에 맞는 경우들을 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조금 아이들이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에 대한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사용 자료라든가 아니면 타학교 기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 단원입니다. 아이들이 복소수 단원 참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복소수에서는 이렇게 차수가 높아져 가는 이렇게 Z의 제곱, Z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순환성을 이용하는 문제로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그 두 근의 관계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좀 조명을 해야 되냐면 작년 2023년이죠. 태장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1로 주어져 있는 조건 보이시죠? 이번 시험에서는 두 근의 비가 이렇게 알파 대 베타가 1대 3이다라는 것으로 조건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만 풀이가 굉장히 유사한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교사용 자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이 좀 겹치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 켤레복소수의 진입 판정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귀찮아하는 계산 중에 하나인데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 임의의 복소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익숙하게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Z 대신에 A 플러스 BI 그러면 Z반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해서 연산을 좀 정리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은 아이들이 전개를 한 후에 양쪽에 있는 모양을 비교하는 문제라서 쉽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인수 문제입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식의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 x제곱이 다항식의 인수라고 했기 때문에 항 정리를 통해서 답을 구해줘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통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일반 다른 학교 기출에서도 좀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에는 아이고 미지수도 있고 식도 있고 또 다른 미지수가 보이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도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타학교 기출에서 자주 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PX를 이렇게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아이들에게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산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뒤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는 문제로 좀 익숙하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에서는 이렇게 도형을 활용한 문제들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체 도형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형의 형태를 주는데 이번 태장고 시험에서는 줄글로 나와 있어요. 부피가 나와 있고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계산이 조금 많은 거 보이시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수정리하고 인수분해에서 인수정리를 다 하고 길이 정리해서 모든 모서리 길이까지 계산이 조금 필요한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교사용 자료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아이들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잠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2023년도에 태장고에서 출제가 된 바 있는 문제입니다. 2023년도에는 조건 한번 볼까요? 이차 함수 그리고 직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장고등학교에서도 2차 함수, 그 다음에 직선, 그리고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조건 똑같고요. 단 여기에서는 정수의 조건이 자연수로 바뀌었던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아이들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쉽게는 판별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위를 잘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연수냐 아니면 정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비슷한 문제로 작년과 올해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으로 판정한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1차식 x 플러스 1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에 대한 조건, 3차식에 대한 조건을 해석해서 이 문제 항등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Z와 Z바의 형태에 만들어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고쟁이, 아이들이 좀 내신 대비를 준비할 때 심화 문제를 좀 연습할 때 사용하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고쟁이와 그 다음에 블랙라벨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만 보시고 고쟁이와 블랙라벨이면 너무 어려운 교재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재는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실제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라서 저희가 보통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차 함수에서의 직선 위치 관계가 또 주어져 있는데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 이런 조건들 f-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위치 관계를 좀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넘어가는 문제들을 아이들이 읽기는 좀 어려워합니다. 앞에서 좀 쉬운 난이도라든가 보통 문제들은 조건이 좀 간단한 편으로 보였을 텐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줄글이라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문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둘레에 대한 길이 조건,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조건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문장제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조건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양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에서도 좀 볼 수 있었던 형태입니다. 교육청 기출 22년도 9월 모평에서는 이차 함수와 직선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미지수를 구하는 형태인데 태장고등학교에서도 이 문제와 똑같은 유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파트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19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심화 문제를 풀었을 때 꼭 만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자주 볼 수 있는 편은 아닌데요.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좀 심화 교재에서는 이렇게 시계 형태를 바꾸어 주는 문제들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수의 개수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여기 x 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좀 미지수가 지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계산이 좀 어려운 건가 하고 좀 걱정을 하는데 의외로 이 문제는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이 똑같이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자리에 4를 대입한 이후에 인수정리를 통해서 조건을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의 형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풀이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라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좀 쌓여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어려움 없이 풀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 20번 문제는 저희가 수원고등학교 기출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기출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문제 볼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차 함수에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여지는 문제라는 게 좀 이제 보이시죠. 이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로 그래프 형태를 잡고 그리고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서 최대값의 모양을 좀 잡는 문제입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기출이고 타학교 기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라서 풀이 과정을 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장고등학교 1학년 시험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움 수준으로 문제 분석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술형에서 감점 없이 작성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객관식과 그 다음에 서술형의 문제를 모두 풀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서술형 연습을 좀 하면서 개별적으로 첨삭도 하고 그리고 다시 복기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연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간 안에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감각을 쌓고 있습니다. 기말 파트는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단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등식 단원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순열과 조합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행렬 파트가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순열과 조합은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엔 수학 상 과정으로 오면서 함수라든가 그게 좀 어려운 단원들과 연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기출 문제와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했을 때 자료로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 자료, 그리고 교사용 자료, 그리고 학평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